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요즘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바뀌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바뀌는 정책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차이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내년부터 끊긴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18% 정도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는 곳에는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원주에 살고 계신다면 내가 최저보험료 이하에 해당되고 65세 이상이다. 이분들은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데요. 최저보험료 19,500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분들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총 21,890원 전액을 원주시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죠.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 계속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남 창녕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 최저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조례를 정하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하는 곳이 있고 아직까지 조례를 정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소득 가구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료 내년부터는 1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07년 개정되었던 국민건강보호법,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해왔던 재정 지원 조항이 올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 지원 20%가 끊기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18.6%에서 18.7%까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하게 되면 직원도 문제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작되었는데요. 10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145만 명 중에서 5만 명을 제외하고 99% 이상 가입한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직장 가입자는 1,962만 명, 지역 가입자는 1,421만 명입니다. 나머지 1,757만 명은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내가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변동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장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7,835원 정도 인상되었는데요. 그렇지만 9월에 시행된 2단계 개편에서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15.4% 인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인상된 변동 안내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건강보험료는 83,722원으로 내렸다가 11월 소득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다시 88,900원 정도까지 오르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1.49% 인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9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0사람 중에서 3사람이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평균 4만 원 정도 더 부담하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42,616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198만 가구 24% 정도는 평균 28,000원 정도 인하되었고요. 345만 가구 정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가구를 놓고 보면 7,835원, 약 9.66% 상승했고요.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3배 이상 인상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27만 3천 명,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3,400만 원의 소득 기준, 이 기준이 2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다는 뜻인데요. 이런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80%, 2023년부터는 60%를 납부하면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낮아지면서 충격을 완화해드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한 번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3만 원, 1년 뒤에는 6만 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나 주부 같은 분들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소명을 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휴업했거나 폐업했거나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는 소득정산 부가동의서, 폐업 또는 휴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이런 것들을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소득보험료 조정이나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또 재산을 매각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등기부등본 같은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경감, 면제 같은 제도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경감률을 30%, 20%, 10% 이렇게 경감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소득금액 360만 원 이하 그리고 과표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찬찬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70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또는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한데요. 이런 분들은 70세가 되는 날, 이 달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연간 360만 원 이하, 과표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일 때 경감률 30%를 적용합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정, 소년, 소녀 가정도 여기에 따르는 구비 서류만 제출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30%, 20%, 10% 경감률이 달라집니다.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위자, 보훈 대상자 중 상위자 이런 분들도 경감해드립니다. 그 외 장기 수용, 만성질환, 사업장 화재 부도, 재산 경매, 공매, 압류, 55세 이상 여자가 단독 세대로 구성되어 있을 때도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르는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개정되는 국민건강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여기에다가 2단계 개편안에 따르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보험료 변동 안내문을 받으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내가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또 보험료 경감 대상 또는 면제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잘 활용하셔서 각종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